안녕하세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한병원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요즘 시끄러운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이런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방법 말고요. 우리나라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 중에서 법률 조항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핵심만을 모아서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감염병, 다시 말해서 코로나, 에볼라, 패스트, 탄저,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염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이것을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 핵심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가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은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했었을 때 이에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권리와 감염병이 걸렸을 때 치료를 받을 권리, 그리고 이에 격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의무도 있습니다. 국민은 이게 정부가 예방 및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규정을 하고 행정명령을 했었을 때 그에 대해서 따라야 될,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료, 치료죠, 그다음에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되며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은 이러한 감염병에 걸렸을 때 정부 내지는 국가, 지자체에서 이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회피하거나 진술을 할 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실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이 의심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 확진자가 아니라 의심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명하고 있는데요. 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오염이 된 장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환자가 발생했었을 때 우리는 오염됐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거기를 폐소하거나 출입금지를 합니다. 자, 이러한 폐쇄 조치나 출입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집회나 이런 것을 하고 있었을 때 내지는 집합금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 예방법에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어떤 시설에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내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커피숍,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또한 감염이 예상이 되는 어떤 장소에 갈 때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측, 다시 말해서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요. 거기를 방문한 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손님이죠. 또 자기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출퇴근을 할 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런 운송수단, 기차든 지하철이든 아니면 버스든 간에 이를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포함한 감염병 전파 위험 물건의 판매, 소지 이런 것을 위반하면 역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많은 의무를 주고 있어서 바로 이러한 의무로 인해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감염병 예방법에서 행정명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명령이 뭐냐는 것이죠. 먼저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 명령을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로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감염 위험이 높은 어떤 업종들, 뭐 노래방, 클럽,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이용 제한 명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행정명령입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로서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반하면 예로서입니다. 면허정지, 3년 이내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행정명령 말고 구상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구상권은 과연 뭘까요? 네. 자, 감염병 관련해서 치료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증 치료를 가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명령을 위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에 전파가 됐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치료비가 많이 발생을 했다면 이 치료비를 부담했던 국가는 내지는 지자체는 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행정명령의 의무 위반자에게 그 금액, 그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이 10명을 감염시켰고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만약에 이 10명이 1인당 1,000만 원씩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가 10명이면 1억입니다. 그 1억을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협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민법 조항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상권의 행사는 가장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민법에 의해서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민법은 이 부분이 아니어도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할거나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상의 피해에도 배상할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 기본법에서는 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법의 핵심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